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광주시가 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습니다. 준 3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 꼭 닷새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추가 감염의 확산 우려는 없는지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준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닷새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방 하나에 손님은 2명까지만 받을 수 있어 정상 영업과는 차이가 크지만 업주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걱정했는데 또 시에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영업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모두 7개.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놀이공원, 공연장과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등입니다. 시설별로 이용 인원은 제한되고 신분증 확인 등 방역 수칙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광주시는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컸던 만큼 해당 업주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게 되며 해당 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흥지점과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 업소는 물론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14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들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만큼 지역 감염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등 일부 감염 경로에서는 확진자들이 열흘 가까이 정상 생활을 해오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큼 확진자 추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열흘 정도가 지난 이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된 동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선 관련해서 접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혹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닷새 만에 거리 두기를 완화한 상황. 소상공인의 반발과 집합금지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광주시가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름 앞두고 광주시가 방역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집에서 보내기와 코로나와 함께 극복하기 등 범시민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종교와 문화시설, 사업장 등 14개 업종 35,700여 곳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성묘시설이나 교통시설, 전통시장과 유통매장을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는 소외이웃 돌봄 공백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 임금 해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의 전세버스 업계가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와 관련된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3일과 9일 개최 예정인 서울 도심 집회에 조합 소속 모든 차량의 임차와 운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 중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예배를 다녀온 교회에서 65명이 감염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통합이 지역의 큰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이 독단적으로 불쑥 내던진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 것 아니냐, 즉흥적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의 시도 통합 제안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물론 전남도 의회, 김영록 전남지사와도 사전 교감이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와 협의 과정이 중요한데 조급했다, 성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광주시 정무특보는 부랴부랴 전남도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이용섭 시장은 광주 시의원들을 찾아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이형석 의원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며 양 시도 간 충분한 사전 교감도 없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모적인 경쟁을 멈추고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 대전 세종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무시 못할 대목입니다.
우선은 지역에서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광주전남연구원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학계나 전문기관에서도 좀 이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도 통합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 이전에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용섭 시장이 정치적이다, 즉흥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반대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2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 이후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해 직권 면직된 신용중학교 교사 정성홍 씨를 대법원의 법외 노조 처분 위법 파기환송에 따라 복직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 씨가 부당한 직권 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원상 회복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장석용 전라남도 교육감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요구에 따라 4년 전 전남교육청이 전교조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서둘러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해부터 샛들마을 사업으로 유달동 대반마을을 선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토지 상당수가 광주 석산학원의 소유지여서 샛들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부의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반마을입니다. 목포시는 국비와 도비 등 49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하거나 마을 회관,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택 등 부지를 개발 계획에 넣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마을 토지 80여 필지가 광주 석산학원의 소유였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점유한 채 집을 짓고 사용해온 것입니다. 석산고등학교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 주민들이 지금까지 무허가나 허가 없이 살았던 부분 그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해 주십사. 최근 광주 석산학원 측은 이 부지는 1970년대부터 학교 법인 재산이었다며 적절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해왔습니다. 또 학교 법인 토지는 법적으로 개인에게 매각이 불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정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은 학원 토지를 목포시가 매입해 다시 주민들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포시의 요청에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일부 그 결정된 내용만 토지 및 그 지작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마스터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승인이 되면은 석산학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포시 대반동과 서산동 등 구도심에는 국유지나 개인 땅을 점유한 건축물이 수백여 필지인 것으로 조사돼 공공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석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택 입주가 어려운 피해 주민을 위해 27억 원을 들여 조립주택 77동을 설치하고 추석 전인 오는 21일까지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배정받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 70동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2%의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의 재난재해 복구비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 11일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와 시설 복구비를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올리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실거래가의 30에서 50% 수준으로 복구비를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향 조정된 재난복구비 기준은 지난 7월과 8월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량이 부족해진 주민들을 위해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는 서구 주민과 서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매일 만보 이상 걸은 선착순 1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제공됩니다. 보성군이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온라인을 통한 소통 방식인 이른바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보성군은 보재와 대한다원의 행사장과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세계차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신한군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6억 원 등의 금융비원을 지원하고 신한군은 국도비 등을 포함해 지도읍에 정원 4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와 고용 개선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업 분야에도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들이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즉각 철거해 줄 것을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충북 5.18 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와 5월 3단체는 어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조례제정 지연 등을 내세워 동상 철거를 미루고 있다며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동상 철거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조례제정 지연 등을 이유로 넉 달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수업일수 초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광주 사립유치원의 77.9%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을 넘겼다며 법정 수업 일수인 180일을 수십 일씩 초과하는 것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기자회견이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물류 운송이 증가했지만 택배기사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상반기에만 7명이 과로에 따른 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란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가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가끔만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18.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이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등에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본격적으로는 내일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남 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남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해남이 120, 고흥 130, 영암이 330m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화순이 27도가 예상됩니다. 여수 25도, 순천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6도, 영암과 강진 2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7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모레 밤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9월 15일 KBS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